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불신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댓글에서 정말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로프분들의 직업병이 혹시 있으시냐, 그 질문 댓글을 보고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치명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저는 사람을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요? 예.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라서 경찰이나 검찰에 갈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경찰에는 조사를 할 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조사 참여를 했을 때 피의자 신분이죠, 의뢰인이 이제 말을 하는데, 원래는 조사 참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갔어요. 부인하는 입장이고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잘 받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수사관님이 녹취된 게 있다 이러면서 녹취록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또 피해자가 제시를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때는 제가 조사 잠깐 끊었어요. 끊고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푹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슬픈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때 가서는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녹취록 이게 증거 능력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객관적 증거니까 들어가서 입장을 좀 번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수사관님한테 그 입장을 조금 우리가 철회를 하고 바꾸겠습니다 해서 자백하는 내용의 조사를 다시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가 사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가 전연차였을 때였는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저는 이제는 의뢰인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이 로프 두 변호사님은 믿어요. 믿는데 안 믿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이제 진실만 얘기하잖아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러니까 너를 내가 제일 못 믿겠어. 그래서 어쨌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믿으려고는 하는데, 근데 그래도 한 번씩 의심을 하는 직업병 아닌 직업병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직업병이 있는데, 혹시 우리 손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직업병이 있으신지? 저는 특이한 거라면 특이할 수 있는데, 드라마, 시트콤, 꽁트 그런 장면에서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건 어떤 거 위반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혼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가끔씩 말로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와이프가 보고 좀 이상하게 쳐다보죠. 그래서 그 스카이 캤을 때도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아갈물이 저건 또 뭐 어떻게 해당하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어마마? 어마마? 이러고 있는데 이분은 다른 걸 보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 순간에 연기가 튀어나와서 그랬지? 손 변호사님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셔서 그렇죠. 그런 걸 형사 또, 쪽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연기 좋아하시는 박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어떤 직업병이 있으신지? 저는 이 인강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분명히 얘가 이런 말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말하면은 자기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얘랑은 진짜 앞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자꾸 녹취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뭐 말도 안 되게 우긴 애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뭐 친구 사이니까 그래 그러면 하려다가 나중에 야 법대로 해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불신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 박 변호사님 방금 녹음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사실 또 다른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증거, 근거를 남기려고 해요. 법적인 문제에 사실은 얽힐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경우에 증거를 남겨서 그 증거를 사실 우리가 제시를 하면서 뭐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객관적인 상황과 이 증거가 배치되는 그런 면도 있다라고 그렇게 논거를 밝히면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친구들한테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녹음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작은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제가 이제 손 변호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손 변호사님 몰래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많죠. 요즘에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당사자 녹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몰래 해도 증거 능력이 있어요. 처벌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뭔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진짜 녹음기를 켜시고 대화를 그냥 이어나가시면 돼요. 그걸 녹취록을 만드셔서 이렇게 증거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몰래 이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데 이렇게 녹음을 했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럼 처벌받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녹음을 한다든지 문서상으로 근거를 남기려고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좀 직업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전화 통화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업무 시간 이외에 저는 좀 통화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화 같은 거 안 하고 메시지 간단하게 보내거나 약간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상한데 깨톡을 보내도 확인 바로 안 하시던데. 이 폰을 던지는 거죠. 우리와 인간관계를 던져버린 거 아닌가요? 아니죠. 나를 이런 식으로 모함하다니. 이렇게 변호사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업병 아닌 직업병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양한 뭐 직군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재밌게 또 보고 이렇게 또 댓글도 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변호사의 직업병을 준비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로프하면서 인사하는 병이 걸린 것 같아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보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구독은 무제니까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구독은 무제니까요. 아, 눌러주실 거죠가 너무